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처럼 달큰한 봄바람이 불 때면 밖으로 나가 걷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걷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 고향 마을에는 쇠다리 할아버지라고 불리던 분이 계셨어요. 아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매일 새벽이면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게 일과셨죠. 한 번은 제가 여쭤봤어요. 어르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걸으세요? 그러자 어르신께서는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사람 다리는 쓰면 쓸수록 더 튼튼해지는 법이야. 안 쓰는 순간부터 녹이 슬기 시작한다네. 그 말씀대로 할아버지는 96세까지 한 번도 지팡이 없이 살다가 편안히 눈을 감으셨답니다. 우리 일상에서 걷는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잠깐 생각해 보셨나요? 아침에 화장실 가는 몇 걸음, 부엌에서 차 한 잔 끓이는 발걸음, 동네 시장 구경 나가는 그 걸음걸음이 모두 우리 삶의 자유와 품격을 지켜주는 보물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100세까지 내 발로 걷는다라는 말, 그저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누구나 가능한 현실이에요. 오늘은 그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어떻게 사느냐겠죠. 내 힘으로 걸을 수 있다는 건 단순한 신체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모임에서 만난 최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3세인 영자 할머니는 3년 전만 해도 무릎이 너무 아파서 집 앞 슈퍼만 가도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대요.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곧 휠체어 타야 할 수도 있어요 라고 했을 때 영자 할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앨범을 꺼내 옛날 산에 올랐던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대요. 내가 저렇게 산도 타고 춤도 추던 사람이었는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던 거죠.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파트 복도 끝까지만 걷기, 그 다음엔 아파트 한 바퀴,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셨어요. 지금 영자 할머니는 동네 건강하게 100세 모임의 총무를 맡아서 20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매일 아침 공원을 걷고 계시답니다. 영자 할머니는 얼마 전 손녀 결혼식에서 본인이 직접 축하 공연으로 춤을 추셨다네요. 그것도 무릎 통증 없이 말이죠. 나이 들면 당연히 걸음이 불편해진다. 이런 생각은 이제 과감히 버리세요. 물론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보통 50세부터 매년 근육량이 1에서 2%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80세쯤 되면 20대 때 근육의 반 정도만 남게 된다고 하니 놀랍죠.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가 반드시 걸음을 잃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더 의식적으로 근육과 관절을 관리하면 100세가 되어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어요. 저희 아파트 옆 동에 사시는 김만석 할아버지는 98세인데도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씩 도시는 분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거르지 않으신대요. 언젠가 제가 여쭤봤어요. 할아버지, 날씨가 안 좋은 날에도 꼭 나오세요? 그러자 만석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루 쉬면 다리가 굳어. 다리가 굳으면 마음도 굳고, 마음이 굳으면 사람이 끝나는 거야. 그 말씀이 지금도 제 가슴에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5가지 방법은 특별한 도구나 어려운 운동 없이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노인의학 전문의들과 물리치료사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실제로 건강하게 오래 걸으시는 어르신들의 습관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거나 이미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오늘부터 조금씩 시작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걷기의 효과는 단순한 이동 능력을 넘어서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꾸준히 걷는 노인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훨씬 적고 기억력도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해요. 심장 건강에도 좋고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니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죠. 제 어머니는 얼마 전 87세로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 다리는 제2의 심장이다. 다리를 움직여야 피가 돌고 피가 돌아야 사람이 사는 거야.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걷기는 다리의 근육을 펌프처럼 작동시켜 온몸의 혈액순환을 돕는답니다. 제주도에 어느 할머니가 계신데
105세의 나이에도 매일 텃밭을 가꾸고 마을을 산책하신대요. 그분이 마을 사람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해요. 움직이는 게 사는 거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고.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지난 설날 저희 친척 할머니께서 93세 나이에도 직접 버스를 타고 자식들 집에 오셨어요. 자식들이 모시러 오겠다고 했는데도 내가 아직 내 발로 걸을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며 고집을 부리셨대요. 할머니께서 그날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건 내 인생을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뜻이야. 남 손 안 빌리고 내 삶은 내가 꾸려나간다는 내 자존심이지.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의존이 아닐까요? 남의 도움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황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의존을 막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걷기라는 사실, 정말 다행이지 않나요? 더 다행인 건 걷기 능력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80이 넘어서도 90이 넘어서도 우리 몸은 여전히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비결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어렵거나 복잡한 설명보다는 바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쉽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더 가볍고 힘차게 바뀔 거라고 자신합니다. 제가 이 정보를 모으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이야기하고 실제로 건강하게 걸으시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봤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을 찾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만 모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듣게 될 5가지 방법은 특별한 재능이나 돈이 필요 없는 그저 꾸준함만 있다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도 60 중반의 나이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었고 잠깐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쉬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지금은 등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답니다. 제가 경험한 변화를 여러분도 함께 경험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정보를 나눕니다. 지금부터 100세까지 두 발로 걷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5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양보다 빈도예요. 하루에 5분만이라도 매일 걷는 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걷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걷기 힘드신 분들은 실내에서 시작하세요. 거실에서 부엌까지 5분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도 충분해요. 일주일 뒤엔 집 앞 복도나 마당으로 나가보시고 그 다음 주엔 집 주변 골목을 한 바퀴 도는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세요. 저희 요양원에서 만난 박정숙 할머니는 78세에 허리 디스크로 2달 넘게 누워 계셨어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매일 5분씩이라도 걸으세요라는 조언을 실천하셔서 석 달 만에 요양원 정원을 혼자 산책할 수 있게 되셨고 지금은 동네 경로당까지 걸으신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다리 근육 강화하기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이 중요해요. 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에 무리가 가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집니다. 가장 쉬운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팔걸이 있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앉기를 5번만 반복하세요. 처음엔 손으로 의자를 짚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5번씩만 해도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가 있을 거예요. 벽에 기대어 스쿼트 하는 것도 좋아요.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자세로 5초 정도 버티세요. 처음엔 다리가 떨릴 수 있지만 매일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세 번째 방법은 균형 감각 키우기입니다. 나이 들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넘어짐 사고가 많아져요. 균형 감각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 발로 서기예요. 처음에는 벽이나 싱크대를 잡고 한 발을 살짝 든 상태로 3초만 버티세요.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만 꾸준히 해도 균형 감각이 놀랍게 좋아집니다. 양치질할 때, 설거지할 때처럼 가만히 서 있는 시간을 활용하세요. 그때 한 발로 살짝 균형 잡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장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한 발을 살짝 들고 3초만 버텨봐도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관절 유연성 유지하기입니다.
관절이 뻣뻣하면 걸음걸이가 어색해지고 통증도 생기기 쉬워요.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방법은 가벼운 스트레칭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이불 위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누워서 무릎을 가슴으로 당겼다 펴는 동작, 발목을 돌리는 동작만 해도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질 거예요. 발목 돌리기는 혈액순환에도 좋고 걸을 때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양쪽 발목을 각각 10번씩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보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동작을 해보세요. 종아리 뒤쪽이 펴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10초 정도 유지했다 풀고 양쪽 다리를 각각 3회 정도 반복하세요. 5번째 방법은 올바른 신발 선택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발에 맞지 않는 신발을 신으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발 모양이 변하기 쉬워요. 1년에 한두 번은 발 사이즈를 확인하고 맞는 신발을 새로 마련하세요. 좋은 신발의 조건은 3가지예요. 첫째, 발에 딱 맞아야 합니다. 너무 크면 발이 미끄러지고 너무 작으면 발가락이 눌려요. 둘째, 쿠션이 충분해야 관절 충격을 흡수합니다. 셋째, 바닥이 미끄럽지 않아야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요. 꼭 비싼 신발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건강보험공단 가이드에 따르면 가격보다 발에 맞는 편안함이 중요해요. 신발은 꼭 직접 신어보고 오후에 사는 게 좋아요. 하루 중 발이 가장 부은 상태일 때 맞춰야 평소에도 편하게 신을 수 있거든요. 이 5가지 방법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쇠다리 할아버지도 매일매일의 실천이 몸에 밴 결과로 건강하게 사셨을 거예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능력이에요. 제 어머니 말씀처럼 다리는 제2의 심장이니까요.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근육을 강화하고 뼈 건강을 유지하며 뇌 건강에도 좋답니다. 무릎이 안 좋거나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회복력이 강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영자 할머니도 휠체어 타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은 손녀 결혼식에서 춤까지 추시잖아요. 생활 속에서 걷기를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실 때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한 층만이라도 계단을 이용해보세요. TV 볼 때 광고 시간에 일어나 거실을 한 바퀴 돌아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한 다리를 만듭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일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 못 걷겠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100세까지 내 발로 걸을 거야 라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우리 마음이 몸을 이끌어가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 매일 조금씩 걷기, 다리 근육 강화하기, 균형 감각 키우기, 관절 유연성 유지하기, 그리고 올바른 신발 선택하기.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100일 후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지금까지 100세까지 두 발로 걷기 위한 5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매일 조금씩 걷기, 다리 근육 강화하기, 균형 감각 키우기, 관절 유연성 유지하기, 그리고 올바른 신발 선택하기였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요. 어쩌면 그건 신발을 바꾸는 것일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리 스트레칭을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독립과 자유를 지키는 열쇠입니다. 제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내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때야.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걸으셨어요. 그게 어머니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기쁨이자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가는 자부심이었던 거죠. 여러분도 그 기쁨과 자부심을 오래오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지요. 전문가들은 70대의 건강은 50대에 결정되고 80대의 건강은 60대에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만든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바로 오늘부터 건강한 걸음을 위한 첫 발을 내디디실 수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린 쇠다리 할아버지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90이 넘어서도 매일 새벽 동네를 걸으시던 분이요.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다리는 쓰면 쓸수록 더 튼튼해지는 법이야. 안 쓰는 순간부터 녹이 슬기 시작한다네. 그 말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정확한지 몰라요.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들고 관절은 움직이지 않으면 더 뻣뻣해집니다. 반대로 적절히 사용하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는 장수하신 할머니들을 만나러 다니며 건강 비결을 물어보셨는데 90 넘은 할머니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을 쫙 펴고 하루에 1000보는 걸었다. 그게 전부였다고 해요. 어렵지 않죠? 1000보는 보통 걸음으로 10분에서 15분이면 되는 거리예요. 제가 여러분께 특별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무릎이 아프거나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도 포기하지 말라는 점이에요. 통증이 있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물론 갑자기 무리하게 운동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본론에서 설명드린 대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방 안에서 5분만 걷는 것부터요. 근육을 조금씩 키우고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면 통증도 점차 줄어들 거예요. 걷기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관절의 윤활액이 잘 만들어지려면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가볍게 다리 스트레칭을 해주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덜 뻣뻣해요. 몸무게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이 늘면 무릎과 발목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거든요. 1kg만 줄여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4kg이나 줄어든다고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오늘 운동을 못했다고 자책하지 마시고 내일 다시 시작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걷기가 지루하게 느껴지신다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걸어보세요. 또는 친구나 이웃과 함께 걷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동네에는 건강하게 100세 모임이라고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함께 공원을 산책하는 모임이 있어요.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명이 넘었대요. 함께 걸으면 더 즐겁고 서로 격려하며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함께 걷기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기 기억력 관리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올라오는 건강한 노후, 생활 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유익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걸음을 응원합니다. 매일 조금씩 걷다 보면 어느새 100세까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다리를 갖게 되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100세까지 내 발로 걷겠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